반갑습니다 형님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, 생방송 보신 형님들의 추천과 즐겨찾기,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어제 포스트 시즌 한번 훑어보면요, 어제 특히나 이제 총 8경기 중에서 퀵쿠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. 선발들이 길게 못 가는 그런 와중들이 좀 많았어요. 디트로이트랑 클블 모두 마이즈랑 바이비가 5이닝을 못 견뎠고, 바이비가 상태가 그렇게 막 좋아 보진 않았습니다. 마이즈도 일찍 내렸고 바이비도 5회를 못 채웠다. 그리고 이제 컵스는 얘네들 오프너를 써줬는데도 이마나가가 좀 안 좋았어요. 요즘에 피홈런도 되게 많았었고, 사실 저는 이마나가가 나오는 게 조금 약간 좀 무리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, 어쨌든 이마나가가 좀 많은 피홈런을 통해서 패배까지 이렇게 좀 이뤄져 버렸고, 그리고 딜런 시즈도 3.2이닝밖에 못 버텼죠. 대신에 이제 샌디에고는 본인들의 강점인 불펜을 살려가지고 길게 이어나가는 모습들이 있었다. 그리고 양키스랑 보스턴 경기에서는 베요가 2.1이닝밖에 못 견뎠습니다. 베요는 원래 양키한테 굉장히 강한 선수인데 이날따라 뭐 좋지도 않았었고, 그전 경기에서도 이제 양키전에서 5이닝 사실점으로 안 좋은 것도 보이고, 시즌 후반기 때 많이 좀 안 좋은 것들, 그런 것들이 비춰져가지고 저는 베요를 조금 안 좋게 봤는데 베요가 일찍 나가더라고요. 대신에 로도는 6이닝 3실점을 채웠다. 그리고 다저스 경기도 야마모토는 길게 잘 했지만은 라테를 3.1이닝 만에 내렸죠. 그래서 어제 경기는 1차전에는 보통 양팀이 최선의 선발들을 내우려고 많이 좀 공을 들이는데, 어제 2차전에서는 선발들이 일찌감치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불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심했었다.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나 샌디에이고, 디트로이트는 아예 져버렸죠. 득점 컨테스트가 15번 중에 1안타밖에 없어가지고 점수도 많이 못 뽑았고, 주루 플레이에서의 약점들, 그런 것도 살짝은 보였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샌디에이고는 득점권에서 11타수 1안타였는데 그래도 뭐 충분히 승리할 만한 점수는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. 컵스에 빠따가 너무 울빠따여가지고 샌디도 못 쳤지만은 3대0의 승리를 가져갔던 그런 경기였었고요.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이제 1차전에서도 외야수 쪽에 특히 이제 그 우익수 로드리게즈가 막 실책 같은 거 저지르고 했잖아요. 그래갖고 되게 파격적인 신인 기용들을 했었습니다. 발레라든지 뭐 델아우터 같은, 뭐 발레라는 홈런도 치고 나쁘지 않았지만은 델아우터는 얘는 또 이제 중견수인데 볼을 놓치기도 하고, 둘 다 아마 실책이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클리블랜드가 아예 이제 델아우터는 시즌 데뷔 자체를 어제 경기에 했을 정도로 엄청 과감하게 기용을 하고 있는데, 그런 것들이 딱히 뭐 잘 먹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포스 시즌에서는 이게 좀 작년에도 당장 생각하면 매츠 같은 팀에서 알론소가 정말 미친 활약도 해주고 린도어도 잘했었죠. 포스시즌에서는 이렇게 꼭 미친놈들이 나와야 되는데, 보스턴에서는 지금 트레버 스토리가 지금 후반기에 계속 잘하고 있기도 하고, 포스시즌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대신에 나는 알렉스 코라 감독이, 이게 지금 요시다가 진짜 잘 치고 있는데 요시다를 어제도 이제 좀 대타로 기용을 했어요. 지금 1, 2차전 모두 다 대타로 나왔고 안타를 기록을 했었는데, 어제 경기도 왜 레프 슈나이더를 이렇게 1번 타자로 기용을 하지,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어쨌든 스토리가 상당히 잘 치고 있고, 그리고 양키스는 여태까지 포스트 시즌에서 보스턴한테 최근에 1승 9패였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이것까지는 몰랐는데 어제 경기의 승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모습이 있었다. 글쎄 로돈이 나쁘지 않았는데, 로돈을 또 7회까지 올렸다가 볼넷 2개나 내주고 무사 1, 2루에서 내려갔지만은 양키가 이걸 잘 막아줬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알렉스 코라 감독이랑 에런 분 감독이 포스트에서는 역량 차이가 조금 있어 보이긴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저스는 연일 이제 1차전 때도 불펜 문제가 있었는데 점수차가 좀 있었지만은 야마모토가 내려간 다음에 바로 이제 트레이넨을 기용을 했었죠. 그리고 나서는 시원이 아웃카운트 하나 잡고 2실점이나 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, 그동안 뭐 잘해왔지만, 선발로서는 잘해왔지만은 불펜에서는 미들맨이 아니다, 이런 것들도 보여줬던 것 같아요. 대신에 사사키를 마무리로 쓰면서 사사키의 이런 뭐 빠른 공들이라든지 스플리터, 그런 것들이 잘 적중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. 다저스는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갔고, 네, 어제 내용은 여기까지 요약하고 바로 이제 오늘 경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뭐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, 지난 이제 포스트 시즌들 중에서는 경기당 얼마나 나왔으며 한 점차 게임 빈도라든지 뭐 연장 횟수,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. 오늘 경기도 전부 다 7.5가 기준점인데, 여태까지는 7.5 기준으로 포스트 시즌이 지난 2년 동안은 오바가 조금 더 많았던 게 있기는 합니다. 이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고, 자, 오늘 첫 경기는 이제 클리블랜드 대 디트로이트입니다. 1차전에는 둘 다 이제 훌륭한 선발들이 나왔었고, 어제는 둘 다 좀 5이닝을 못 견뎠었어 선발들이. 세코니 대 플레어티. 저는 이 구도도 선발들이 딱히 좋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. 세코니도 올 시즌 한 10경기가량 꾸준한 활약을 해줬었다. 그러다가 좀 후반기에는 아쉬운 면모가 좀 있었었죠. 특히나 8월달에 6.31로 많이 좀 고꾸라졌었던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데, 지난 이제 마지막 경기 때도 4이닝 동안 사실점으로 텍사스한테 고전하기도 했었습니다. 현재의 상태는 그다지 믿을만하지 않다. 그리고 플레어티, 얘도 이제 마지막 경기 클리블랜드와의 두 번의 시리즈에서 5이닝 실점, 4.1이닝 3실점으로 한 경기는 그래도 1인분 했는데 다음 경기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었어요. 여태까지 플레어티는 클리블랜드 상대로 디트로이트에 오고 나서부터 6경기 동안
36이닝 잘 먹고 1.75로 굉장히 잘했었는데 마지막 경기 한창 중요할 때 4.1이닝 3실점으로 클리블전에서의 장점을 못 보여준 바가 있었다. 어제 경기에서도 득점 찬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디트로이트가 많이 놓치기도 하고요. 양팀 다 빠따 상태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. 특히나 디트로이트는 우한 상대로 원정 경기, 클리블랜드가 디트로이트한테 매번 이렇게 우투수를 쓰고 있는데 이 경우에 디트로이트의 이런 컨디션 OPS는 굉장히 안 좋았고 최근에도 점수를 많이 못 뽑은 게 보이죠. 지난 이제 그 포스트시즌 2경기 동안 1득점, 2득점에 그쳤었고 그 전에도 꾸준하게 이 조건에서는 못 치고 있습니다. 그래도 그나마 승리를 조금 챙겨갔던 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빠따를 잘 치지는 못했었고요. 그래서 여기는 또 보면은 7.5 기준으로는 저는 두 팀의 선발 투수 모두 다 좀 불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태까지 얘네들 맞대결 상으로는 언더 게임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. 특히나 얘네들이 아마 마지막 이제 9월 달에만 거의 맞대결을 한 8번인가 했었어요. 9월 17일날 맞대결 이때 한 번 말고는 그 이후로는 한 7게임 정도가 모조리 언더였었습니다. 최근에. 내일은 사실 선발로 봤을 때는 언더가 나올 것처럼 보이진 않고 그리고 양팀의 불펜 소모도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생각을 해봤을 때도 사실 막 언더가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빠따도 굉장히 못 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중요한 승부다. 어제처럼 일찌감치 선발들을 내릴 수 있다.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뭐 저는 뭐 빠른 승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. 제가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이제 와일드카드 시리즈가 2022년부터 신설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차전에서는 디트로이트, 그 다음에 컵스, 보스턴, 다저스 이렇게 얘네들이 다 이겼었잖아요. 1차전에서 이겼던 팀들이 전부 다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했다. 12팀 모두 다 진출을 했다.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어제 이겼던 클리블랜드라든지 뭐 샌디에이고 그리고 뭐 양키스 이런 팀들이 뭐 내일 만약에 진출을 한다면 그건 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거다.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. 뭐 이런저런 거 따져봐도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. 그래서 저는 뭐 승패 자체는 아주 그냥 보기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냥 한점차 게임이나 뭐 7.5 기준의 언더 같은 거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. 어제는 이제 좀 경기 막바지 쪽에 이제 승부처가 있었는데 거기서 브라이언 로키오 그 맨 마지막 이제 정규 시즌 게임에서 연장에서 끝내기 3런을 쳤던 로키오가 이제 또 경기에 이제 결승 홈런을 때렸잖아요. 이후에 클리블랜드가 점수를 더 뽑아가지고 무난하게 좀 가져갔었는데 뭐 오늘도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은 선발 투수를 좀 짧게 쓰고 둘 다 이제 강점이 있는 불펜들 이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뭐 치열한 게임 한 점 차나 언더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이제 컵스 대 샌디에이고인데요. 타이온이랑 다르비슈라고 하네요. 제가 어제도 이마나가가 나올지 타이온이 나올지 콜린 레이가 나올지 모르겠다. 오프너 쓴 다음에 컵스의 이런 마운드 상태가 되게 좀 애매하다고 했었는데 이마나가를 썼죠. 근데 이마나가는 꾸준히 상태가 안 좋았어요. 대신에 오늘 선발로 예고된 타이온은 최근에 흐름이 좋은 편이다. 얘는 이제 부상 전에도 살짝 괜찮았었는데 부상 당하고 나서 복귀한 이후 4경기 동안 1.54 정도로 충분히 잘해주고 있습니다. 이 친구도 이제 좀 피홈런이 약간 문제예요. 제구력이 워낙에 훌륭하지만 피홈런이 문제인데 올 시즌 24개의 피홈런 중에서는 이제 홈에서는 9개, 원정에서는 15개로 비교적 홈에서는 조금 덜 맞았다는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. 지금 리글리 필드에 이런 바람 같은 것들이 외야로 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지금 타이온의 상태는 나쁘지 않은 걸로 보이긴 한 것 같아요. 여지껏 포스트시즌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은 최근 뭐 요즘 상태로는 나쁘지 않다 이런 건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다르비슈는 경험이 많은 만큼 포스트시즌에서 원래 좀 강한 선수거든요. 다르비슈는 여지껏 포스트시즌에서 상당히 잘해왔었는데 그냥 올 시즌 성적 자체가 많이 좀 못 미치는 것들이 있거든요. 나이도 너무 많기도 하고 근데 사실 작년에는 이거보다는 좀 나았어요. 3.1이었거든요 정규 시즌에 뭐 길게는 못 뛰었어도 올해는 너무 성적을 쳐박아가지고 전 다르비슈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. 어제 샌디에이고는 그리고 득점권에서 11타수 1안타였습니다. 얘네들도 좀 찬스가 좀 있는 편이었는데 많이 치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이제 뭐 마차도의 홈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추슬로 한 다음에 뭐 작전 같은 것들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. 그런 것들로 좀 이득을 봤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. 저는 이거는 선발 투수상으로는 타이온이 확연하게 좀 우위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도 뭐 다르비슈가 포신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 크게 밀리진 않는다고 보고 아마 이제 샌디에이고가 좀 불펜을 많이 쓰긴 했지만은 투구수나 이런 거 상으로는 저는 또 연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. 원래 포스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저는 다르비슈가 진짜 일찌감치 크게 고장이 나는 게 아니라면은 샌디에이고가 불펜을 좀 많이 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뭐 만약에 오늘 승리를 하면은 내일까지 휴식이 있는 편이기도 해가지고 저는 다르비슈의 상태가 조금 애매하다면은 좀 짧게 쓸 것 같아요. 이후에 뭐 바스켓을 올려본다든지 롱맨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것도 보면은 지금 둘 다 빠따 상태가 안 좋은 걸로 보이거든요. 정규 시즌 막바지까지 샌디에이고의 빠따는 엄청 뭐 살아나거나 그런 흐름은 아니었었고 오히려 컵스의 빠따가 살아나는 흐름이었는데 포스트 시즌 와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저는 컵스의 빠따를 높게 볼 게 없다면은 그렇게까지 큰 우위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. 일단은 저는 뭐
선발의 상태, 이거는 타이온이 조금 더 낫기는 하다. 다르비슈가 포시즌에서 아무리 강했어도 올 시즌 정규 시즌의 내용이나 시즌 막바지 내용도 이런 것들이 딱히 뭐 칭찬할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컵스를 조금 좋게 볼 것 같고요. 그렇다면은 어제도 뭐 찬스 못 살린 거나 양 팀의 바다를 참고를 해봤을 때는 뭐 언더를 또 한 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컵스의 그래도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긴 한데요. 그게 막 딱히 와닿지는 않고 아마 언더를 제일 우선시할 것 같은 그런 매치인 것 같네요. 다음은 양키스 대 보스턴입니다. 슐리틀러 대 이제 그 코널리 얼리인데, 이제 슐리틀러는 올 시즌 15경기를 치렀고요. 코널리 얼리는 5경기밖에 안 했거든요. 여지껏 이제 포스시즌 역사상 가장 이제 양 팀의 선발 투수들의 출전 경기 수가 적은 그런 매치업이라고 합니다. 불안정성이 큰 매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슐리틀러는 올 시즌 마무리를 2점대로 했었고, 사실 이제 좀 시즌 막판에 한 2경기 정도 못 했었습니다. 토론토한테 1.2이닝 사실점, 미네소타한테 4.2이닝 사실점으로 좀 안 좋은 날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. 얘가 이제 안 좋았던 날들을 보니까 미네소타전에서는 이렇게 포심의 이런 타구의 속도 허용들 이런 것들이 좀 높은 부분들이 있었다. 토론토 만났을 때도 94.2마일 정도로 타구의 속도가 조금 높은 것들을 허용했던 것들. 그 전에 이제 좀 경기들을 보면은 전부 다 뭐 90마일대라든지 잘 낮게 유지를 했었거든요. 강한 타구 허용을 많이 안 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, 안 좋은 날에는 유독 좀 이제 포심이 좀 얻어맞는 그런 구도가 조금 생각이 되는데, 지금 이제 마침 또 보스턴이 바다적으로 막 좋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. 아까 말했다시피 뭐 트레버 스토리 같은 이런 미친놈들도 있고 좀 많이 폼이 올라왔던 요시다 같은 애들 좀 길게 써봤으면 했는데, 그런 것들을 알렉스 코라 감독이 딱히 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선발상으로는 뭐 코널리 얼리도 지금 방울 같은 거 보면 좋잖아요. 하지만 이거는 좀 경기를 좀 적게 했던 것들도 있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좀 삼진을 많이 잡는데 이닝 소화가 아쉽거든요. 여지껏 6이닝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더라. 지올리토가 지금 못 나오기 때문에 나는 보스턴이 일단은 선발 싸움에서는 많이 밀린다고 봐야 되겠다,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었었고요. 네, 양키스는 저한 상대로 홈 경기일 경우에 정규 시즌 내내 빠따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, 지난번 크로시에 만났을 때 1득점 하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 상당히 잘했었거든요. 이런 것들도 있어서 확실히 크로시에보다는 상대하기 편할 거다. 심지어 크로시한테도 양키스가 찬스가 없던 것도 아니었었어요. 그래서 일단은 나는 여러 부분에서 양키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, 사실 어제 경기 내용을 좀 뜯어보면은 이게 보스턴이 3루에서 이제 주루 코치가 멈추지만 않았으면은 경기를 그냥 이길만도 했었거든요. 하지만 양팀의 좀 주루 차이가 났다. 양키스가 이제 결승점을 뽑았을 때도 치조음이 1루에서 빠르게 스타트를 끊어가지고 좀 2루 타성 코스에 홈까지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뭐 그런 데서도 좀 갈렸던 것 같기도 하고, 여전히 불펜 창에는 저는 보스턴이 조금 더 앞선다고 보긴 하는데, 선발에서 좀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. 지금까지는 되게 양팀 다 점수가 좀 적게 났잖아요. 점수가 좀 날만한 부분에서도 안 났던 게 있었는데, 저는 내일 경기는 선발들의 상태를 봤을 때는 양키스가 좀 우세하다고 보고 오바 가능성도 한번 내비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양키스가 포스트시즌에서는 여태까지 보스턴한테 이제 1승 9패로 굉장히 안 좋았다고 했었는데, 그런 것들을 어제 깨냈던 것들, 이런 거에서는 조금이나마 우세하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보겠습니다.